이상하게 유비식 오픈월드 게임은 메인 스토리만 밀면 재밌는데 서브퀘스트가 너무 반복이라서 그게 이제 만들기 쉽고 안정적이니까 저는 아예 안 합니다. 서브퀘스트 그 서브퀘스트 찾아다니는 거 귀찮고 오히려 게임 진행 속도만 늦추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유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강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짜증나죠. 뭐 결국은 사람이 어떤 거에 질릴 수밖에 없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개그도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째 하면 아 하지마 존나 짜증난다 이러면서 욕 나오잖아. 그 개그는 달라지지 않았어. 똑같아. 내가 그거를 많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싫어진다고. 오픈월드 피로도가 심하다는 거지. 아 그냥 나 떠먹여주면 좋은데 왜 자꾸 내가 찾아다녀야 돼 하면서. 그 게임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질렸기 때문에. 선형적하고 또 다릅니다. 오픈월드도 전부 다 선형적 진행이에요. 비선형적 진행을 가지고 있는 오픈월드 게임을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많다고 해서 비선형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해. 조삼모사예요. 결국 1번을 먼저 깨느냐 2번을 먼저 깨느냐인데 2번 먼저 깨고 나서 1번을 깨야 되는 게임들도 결국은 선형적인 게임이에요. 로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적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진행하는 목적 자체가 힘이에요. 이게 선형적 비선형적 말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진짜 이거 설명하려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느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비선형적으로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기 진짜 힘들어요. 지금 누가 이거 되게 설명 잘한 것 같아. 일방향적이라는 표현과 선형적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다르다. 맞아요. 이거를 구분함으로써 많은 걸 쳐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떤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에 도달하는 거, 여기 길에 있어서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형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고 비선형적으로 느껴지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림이라든지 폴아웃 뉴베가스 이런 게임들은 비선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죠. 처음에 누구한테 가라고 하는데 걔한테 안 가도 내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을수록 비선형적인 게임에 가까운 거고, 이거 어차피 이걸 해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 그러면 이제 선형적 진행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분류예요. GTA 같은 경우에 자유도가 높다라고 표현하고 비선형적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있는 그 메인 스트림 그거를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를 벗어나서 절대로 진행을 못해요. 스카이림 같은 것도 아무리 딴짓 해봤자 메인 퀘스트 안 하면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형적인 게임이에요. 맞는데 느낌상으로 비선형적에 가깝다.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애초에 비선형적인 게임은 리몰드 같이 아예 목적이 없는 게임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갈래를 통해서 그 느낌을 희석시켰을 뿐이야. 비선형적, 선형적은 게임이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비선형적인 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게임들이 선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틀을 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비선형적을 높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스탠리 패러블 같은 경우에도 선형적인 게임인데 그 선형적인 가지가 너무 많은 나머지 비선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임인 거지. 지금 진짜로 비선형적인 게임 만들려면 게임 안에 실제로 생각할 줄 아는 AI가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AI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야.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AI 기분에 따라서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엔딩이 나오는 그런 게임이 이제 진짜 진정한 의미의 비선형적이겠죠. 근데 그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임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스크립팅을 꼼꼼히 한 나머지 내가 뭘 하고 왔는가, 누구를 죽였는가 이런 조건들을 체크해가지고 걔들이 마치 내가 뭘 하려고 한 건지 알아채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비선형적인 겁니다. 선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정하는 거야. 그 목표를. 결국은 죽음에 도달하지만 죽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가 미션 줬으면 좋겠다, 너무 답 없다,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어떤 자유도를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임들에 대해서 그냥 뭐 좀 하고 어떻게 하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가 알아서 정하세요 이러면 그 게임들을 시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걸 느끼는 거잖아. 그거에 있어서 이게 더 뛰어나지 않다를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숨도 이제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없다는 부분에서 비선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거를 선택하면 그 안에서는 완전히 또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거지. 윤돌이한테 존나 빡쳤던 이유가 뭐냐면 밖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풀어주다가 윤돌이가 딱 등장하자마자 완전히 가둬버린다는 거야. 자기가 말 안 들었죠? 자기가 말 안 들어서 그런 걸 왜 게임 찾아요? 게임 개같이 만들어서 그러지. 진짜 같은 게임 이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이버펑크의 그 홍보 문구 중에서 엄청나게 열광했던 게 뭐냐면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션을 진행 중에 중간에 미션을 포기하고 햄버거를 처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와 자유도 이랬는데 그런 건 없었다. 이러니까 존나 열받았던 거지. 근데 이제 진짜로 사람들은 그런 걸 전 정말로 열렬하게 원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를 열렬히 원하는 거지. 그게 이제 저는 그 비선형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리고 어제 저도 이제 이야기하다가 혼란스러워져가지고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를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선형적하고 비선형적을 나타내는 그림을 이게 이제 선형적인 거지. 근데 이제 비선형적이다. 자 이런 느낌을 이런 갈래가 생기는 거를 이제 비선형적이라고 느끼잖아. 어떤 거는 이렇지 않으면서도 우리한테 비선형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GTA를 예로 들어볼게요. GTA는 저는 정말 선형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끝에 가면 이제 뭐 트레버를 선택하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거에서 조금 갈라지는 거지 완전히 딱 정해진 그 길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따라가는 과정에 쓸데없는 짓 존나 많이 할 수 있어. 이게 여기에 다른 끝이 있는 이 쓸데없는 짓을 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비선형적으로 느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디테일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그 메인스트림에 있는 줄만큼의 크기가 같이 달려있다는 거지. 엘든링, 다크소울, 세키로도 이렇게 선형적이지. 끝에 잡아야 되는 보스가 같잖아. 그러니까 엘든링 같은 경우는 이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비선형적이라고 느낍니다. 이게 선이 아니라 이 선을 건너뛸 수도 있고 건너뛴 걸 되돌아올 수도 있고 되돌아갔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인 토대 자체는 선 위에 있지. 다크소울이나 세키로를 예시를 들자면 이 선이 있는데 돌아가시는 부분이 조금이었어요. 요까지는 진행을 해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젤다도 이거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비선형적이라 느끼는 거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또 비선형적이라 느끼는 부분들이 진짜 그냥 거기서 그려놨잖아. 이걸로 가지치기 가서 끝에 결국은 그 끝나는 가지들이 많지. 근데 대신에 무슨 점이 생기냐, 게임이 존내 짧아져. 그리고 내용도 존나 이상해. 엔딩 보면 씨발 왜 이렇게 끝나는데 내가 진엔딩 못 봐서 그런가? 다시 해봐야 되나? 하면서 게임 경험이 굉장히 더러워져요. 왜냐면 결국은 가장 좋은 스토리는 아무리 어떤 그 회사가 능력이 좋고 하더라도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왜? 유저들이 결국은 그 수많은 엔딩 중에서 진엔딩이라고 느끼는 걸 찾아내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매스 이펙트처럼 되는 거예요. 진엔딩을 만들었는데 RGB 차이만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받는 거야. 아니 엔딩 여러 개인데 왜 RGB만 달라져? 뭔가 유의미하게 다른 엔딩을 만들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들이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게임 오버라고 느끼거든. 자 그럼 이런 게임이 뭐가 있었을까요? 검은 방, 회색 도시 같은 게임들이죠. 이렇게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 갈래들은 배드 엔딩일 뿐이야. 유저 입장에서는 게임 오버인 거예요. 엔딩이 아니라. 근데 또 저는 여기 있어서 정말 잘하고 좋은 게임이 사이버펑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엔딩이 좀 많이 달라지고 그 비중도 많이 주긴 했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CDPR이 엄청 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언더테일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죠. 결말이 3개 정도 있는데 언더테일 구조를 그리자면 이런 식의 구조죠. 언더테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플래그 세워가지고 갈리는 거지. 진행은 비슷하고 내가 뭔 모르고 진행을 하는데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끝에 이게 그냥 갈리는 거야. 여기서의 선택,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또 비선형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거를 불살로 살리는 게 죽이는 것보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구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책임, 이 끝에 가서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선택의 가치, 이 부분들을 정말로 잘 표현하고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어떤 비선형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비선형적이라고 느끼고 선형적이라고 느끼고 자유도 있다고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뭔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 게임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가. 스카이림하고 그 GTA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카이림 같은 게임에서 우리가 놀랍도록 뭔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원래 되게 좋은 친구야. 좋은 친구인데 내가 얘하고 적대하는 패션에 들어가면 존나 개 짜증나는 새끼가 되는 거지. 원래는 좋은 친구였는데 강한 적이 되는 거지.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얘를 적대하게 됐구나. 얘는 원래는 되게 든든한 새끼였는데 내가 죽여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예 상황 자체가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내 선택에 의미가 있었고, 얘를 적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유도를 느낀다는 거야. 그런 엄청나게 세세한 스크립트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것의 의미를 계속 깨닫게 해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짜놓은 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베데스다가 엄청나게 잘하는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좀 이해가 쉽지 않나요? 제가 뭘 말하는 건지.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